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문제, 아이들끼리의 갈등, 학교 폭력 사안, 그리고 교권 침해까지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선생님이 제대로 봐주고 있는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향하고 때로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춘기 아이들의 생활지도, 수행평가, 친구관계,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까지요. 초등과 중등에서는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관대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도 학생도 선생님께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내신도 제출하시고요. 아이의 수행평가를 채점하시고요. 세특을 쓰고 행동특성과 종합의견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선생님께 문제를 제기했다가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세특에 안 좋게 반영되지는 않을까?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아이 생기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민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생기부와 입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다른 구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생기부는 정말 선생님 손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요,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제도와 현장,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생기부는요, 단순한 생활 기록이 아닙니다. 성적, 수행평가, 교과 세특, 창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대입 자료가 되죠.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기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한 문장이 아이의 대학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기부는요, 교사에게는 부담이고 학생에게는 입시이고 학부모에게는 불안이 됩니다. 먼저 2024년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의 이야기예요. 이 학생은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자신의 학생부를 확인하다가 2학년 영어 심화 독해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세특 기록 일부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과목은 두 명의 교사가 나눠서 가르쳤는데요. 한 교사는 자기 몫의 기록을 채웠는데 다른 한 교사가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 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학생 기록을 엑셀 파일에는 정리해 뒀는데 그걸 학교 시스템인 나이스에 업로드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학생은 이미 2월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추가 기록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8월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학교의 답은 이랬어요. 기록 기간이 끝난 전년도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추가 기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은 추가 기록 불가였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학생부 정정은 오탈자나 출결 누락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A 학생의 경우는 없는 기록을 새로 써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교사가 엑셀에 적어둔 기록은 있었지만 학교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엑셀은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료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요. 답답해진 학부모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니, 잘못은 학교가 있는데 왜 학생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공정이냐? 어쨌든 결과는요, 교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생은 비어있는 세택으로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교사 실수면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생기부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난 학년도의 생기부는 원칙적으로 정정이 불가능해요. 생기부 조작을 통한 입시 비리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특이나 행동특성처럼 교사가 그 시기에 학생을 관찰해서 적는 정성적인 기록은 뒤늦게 복원하기가 특히 어려워요. 날짜나 숫자가 틀린 거라면 증빙해서 고칠 수 있지만 교사가 봤어야 될 그 순간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2025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쓰면서 전년도 학생들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사건이에요. 학생의 진로, 학급 기여도, 수업 태도까지 엉뚱한 내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학교는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정정했지만 정정했다는 기록 자체는 또 그대로 남습니다. 대구의 학교도요, 대전 외고도 특별히 이상한 학교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교사도 사람이고 수백 명의 기록을 마감해 몰려 쓰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아이의 대입자료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역점제는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그 수업 안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 어떤 질문과 탐구를 남겼는지, 그 과정이 세특과 창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그 수업 안에서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2028 대입 변화까지 맞물리죠.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면 같은 등급 안에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은 숫자만으로 학생을 세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대학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수업 안에서 어떤 사고를 했는지 그 흔적이 생기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읽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이거예요. 생기부의 기록의 신뢰성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부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몇 가지 좀 바뀐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담임 선생님께서 쓰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글자 수가 기존 500자에서 300자로 축소가 됐고요.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이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가 됐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칸은 어쨌든 200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칸들이 가지는 무게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행동 특성은 짧아졌지만 교과 선생님이 쓰시는 세특은 500자, 여전히 500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는 세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사실상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동안은 부정적인 내용을 쓰려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함께 적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소 완화되면서 행동 특성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없어도 부정적인 표현을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요구해온 사실대로 쓰게 해달라라는 목소리에 제도가 일부 응답한 셈인데요. 다만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3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사가 맡은 진로 선택 과목 수업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고 수행평가도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세특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부정적인 사실을 적되 끝에는 가능성을 덧붙인 나름대로 신중하게 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수시 6곳에 모두 불합격하자 학부모가 이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라며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학생부의 한 문장 때문에 교사가 법정에 선 겁니다. 결과는 교사의 승소였어요. 그런데 교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교사는요, 평소 수업 때마다 누가 기록을 남겼고요. 교무수첩에 학생의 태도를 정리해뒀고 활동을 권유했던 통화는 녹음해뒀고요. 동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이 학생이 실제로 불성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거예요. 만약 이 교사에게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썼더라도 입증할 수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부정적인 내용도 쓸 수 있다라고 바뀌어도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편히 사실을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교사의 실수로 학생이 피해를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대로 쓴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고등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부모처럼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울까요? 덜 예민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이의 세특을 쓰는 선생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부를 작성해요. 그러니 이 문제들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생기부 복붙이나 부실 기재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대충 쓴다, 교사들이 문제다 이렇게만 말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앞에서 본 두 사건이 그걸 보여줘요. 대전외고 사건의 교사도 소송을 당한 교사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한 반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러 반을 들어가고요.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요.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비슷한 수행평가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을 모두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기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쓰면 민원이나 소송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는요, 교사의 권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교사에게도 매우 무거운 부담입니다. 좋은 말만 쓰다 보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사실대로 쓰자니 민원과 소송이 두렵고
모든 학생을 다르게 쓰자니 시간과 관찰 여건이 부족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교사도 힘들고 학생도 불안하고 학부모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생기부가 대입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록인데 그 기록의 질을 받쳐주는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수백 명을 마감에 몰려 쓰는 여건도, 한 번 누락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정 규정도, 사실대로 썼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현실도요, 생기부를 신뢰할 수 있게 떠받쳐야 할 장치들이 정작 생기부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는 생기부인데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세특은 학생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담당 교과 선생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학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특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항목이에요. 그렇다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세특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 학생은 쓸 말이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있고요. 딱히 쓸 내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있어요. 이 차이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수업 중에 어떤 질문을 했었지? 이 아이는 수행평가에서 자기 관점을 드러냈었나? 보고서에 조사 결과만 쓴 게 아니라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도 남겼나?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왜 틀렸는지 다시 질문했던 학생이었나? 이런 장면들이 모여서요, 세특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특은요, 수업 안에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서 소송까지 갔던 그 학생도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집을 푸는 대신 그 수업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한 번이라도 남겼다면 전혀 다른 세특을 받았을 겁니다. 세특의 재료는 결국 학생이 수업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되느냐? 수업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남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문이에요. 수업을 듣다가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식은 왜 성립할까? 이 사건은 왜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 이 실험에서는 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수업 시간에 던져보고요.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탐구예요. 그 의문을 그냥 넘기지 않고요. 수행평가나 발표나 보고서, 추가 조사로 이어가야 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각했는지를 남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배운 내용을 다른 개념, 현실 문제, 진로 관심사랑 연결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의학과 연결했습니다 같은 연결이 아니고요. 이 개념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수업 안에서 드러날 때 선생님은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특은요, 선생님께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 탐구, 연결이 수업 안에서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학부모가 아이 생기부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준 문장을 선생님께 전달하거나 하지 않은 탐구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도 매우 위험하죠. 우리 학부모님의 역할은요, 아이의 질문을 끌어내는 겁니다. 수행평가가 끝난 뒤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수행에서 네가 제일 고민한 부분은 뭐였어? 조사한 내용 말고 네 생각은 뭐였어? 수업에서 혹시 궁금해진 게 있었어?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기 언어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된 탐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투스에서 공개된 사례인데요. 포항공대 합격생은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을 배우다가 반딧불이는 어떻게 빛을 낼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냥 신기하다라고도 끝낼 수 있었는데요. 질문을 놓지 않고 직접 책을 찾아봤어요. 그게 2학년 때 반딧불이 발광 탐구로 이어졌고요. 3학년 때는 생물 발광을 이용한 손전 등 고안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1학년의 한 줄 의문이 3년짜리 탐구 줄기가 된 거예요. 고려대 의학과 합격생도 비슷합니다. 국어 문학 시간에 한 소설을 읽다가요. 인간 소외라는 게 정확히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정신과 진료 환자 수 증가와의 연결로 이어져서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로 확장이 됐습니다. 계열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똑같죠. 수업 중에 생긴 의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업을 듣다가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순간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붙잡은 것.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이거예요. 아이가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수행평가나 활동이 끝난 뒤 네 생각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봤어요. 한쪽에서는 교사의 실수로 세특이 비어버린 학생이 잘못은 학교가 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보느냐고 호소한 일이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대로 쓴 교사가 소송에 휘말려 법정에 섰습니다. 두 장면이 말해주는 건 그만큼 생기부가 무거운 기록이라는 거예요. 한 줄이 빠지면 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한 줄을 사실대로 쓰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결국 그 기록이 아이의 입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마음 편히 다루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불안해집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보듯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세특의 재료는 결국 아이가 수업 안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 아이의 생기부를 선생님께 맡겨두기 전에 오늘 집에서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수업 듣다가 혹시 궁금했던 거 있었어? 그 한 번의 질문이 우리 아이의 3년짜리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알면 길이 보이고요. 길이 보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막연함을 명확함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